72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전세지옥. 저자 최지수. 출판일 2023년 10월 25일. 상상빌더 요약. 전세 사기의 경험을 알아보자. 책 소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21년 7월 5일부터 2023년 10월 2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어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 수원 빌라의 신피해액 120억 원으로 들어 수원 전세포비아 재확산,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 막다른 골목, 빌라 왕사태 1년 만에 결혼 출산은 사치. 포털 사이트에서 전세라고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 사기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 범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구제책과 특별법도 소용이 없다. 최근 수원에서 터진 전세 사기 범죄는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4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무려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법과 제도가 어쩜 이렇게 허술하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 주목해야 할 신간이 출간되었다.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파일럿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뒤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을 쫓아다니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을 담았다. 사기 범죄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던,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처절하리만치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현 시대에 대한 고발문이자 투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은 2020에서 2021년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던 천안 지역 피해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르포르타주의 성격도 지닌다. 저자가 버텨온 820일은 한 번이라도 전세로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전세를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했던 실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든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전세 제도의 심각한 맹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최지수. 사회학자. 출간작으로 전세지옥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외면하고 떠올리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3개월은 그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앞에 벌어진 모든 일을 똑바로 마주하고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했다. 어린 시절 상상했던 나의 32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 어린 시절까지 갈 것도 없다. 천안에서 회사를 다니던 몇 년 전만 해도 32의 나는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어야 했다. 앞부분 몇 곡지를 쓰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잠시라도 잊고 싶어 했어 묻어두었던 기억을 그저 떠올리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순간을 회상하면 할수록 당시 내 앞에 펼쳐졌던 상황들, 귓가에 들리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슬픔, 아픔과 무기력, 막막함과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왔고 우울 증상이 심해졌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서 수없이 울고 좌절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나는 아주 쉽게 무너지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사거리 건널목에 멍하니 서 있다가 신호를 놓치는 사소한 일로도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 좌절하고 우울해진다. 사거리에 설치된 4개의 신호등에 차례차례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동안 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의 부주의함과 무지함에서 찾는다. 며칠 동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겨우 붙잡은 멘탈과 내일에 대한 의지도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진다. 내 앞에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내 발은 좀채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지 못한다. 정신이 무너지니 몸도 같이 망가졌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 이 즈음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넘어진 채 좌절해 있거나 화를 내는 것뿐이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희생자가 된 다른 분들 상당수가 나와 비슷하거나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모든 시간과 계획과 생각 대부분이 전세 사기 내 글자에 잠식당했다. 그래도 감히 소망한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는 지금의 고통이 무덤덤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동안의 일기를 기반으로 이 책을 썼다. 나는 월세 30만 원을 아끼고 싶어서, 얼른 종잣돈을 만들고 싶어서,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싶어서 29세의 생애 첫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이 책을 통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과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날부터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지만 정부도 천안시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경찰서도 부동산 사장도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이 책에는 무려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세 제도가 왜 이렇게 허술한지, 왜 가해자들은 죗값대로 처벌받지 않는지, 왜 유독 사기 피해자에게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지를 일련의 사태를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생생하게 기록하려 했다. 세상 누구도 처음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듯 나에게도 보통의 삶이 있었다. 2021년 7월 5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삶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도록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경제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네고 싶다. 절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절대 죽지 말자고. 이런 일로 세상을 등지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 정보에 잇따른 대책 발표와 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으로 끊임없이 확산되는 전세 사기. 올 상반기에만 이미 4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최근 수원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여타의 경제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2030세대였다.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는 지난 50년간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투자에 돈을 불릴 수 있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사글세에서 월세를 거쳐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에서 전세 제도는 가장 안정적인 자가 소유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세 제도에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수천 명의 피해자가 수천억 원을 떼이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왜 똑같은 피해가 1년 내내 되풀이될까? 무엇보다 왜 제대로 처벌받는 가해자들이 드물까?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왜 어떠한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자격증도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왜 이리 많을까?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2020년 7월생에 첫 전셋집을 얻은 평범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린 이후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2년 넘게 발로 뛰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친척 어른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무리 신중하게 집을 구해도 일단 전문 사기꾼들이 설계해둔 판에 걸리면 누구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구조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상이 무너져 끝내 꿈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애타는 사연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여러 행정기관의 친절하지만 수동적인 대응 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좌절과 무기력을 심어주는지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용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 청년의 투쟁 기록이다. 부동산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자는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외대가 주관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보고 신나게 귀가한 날 각 현관문마다 붙어있는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퇴사, 프로그램 수료, 해외 취업 성공 출국 순으로 차근차근 여정을 밟아야 했지만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생이 죄다 엉켜버린다. 집주인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일단 기다리라는 공인중개사의 심드렁한 답변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멘탈이 무너져 난생 처음 우울증 약을 먹었다. 바퀴벌레가 들끓고 녹물이 쏟아지는 회사 기숙사에서 좀 더 버티지 못하고 전셋집을 얻은 스스로를 한없이 책망하다가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사기를 당한 세대가 이미 여럿이며 건물주 통장에는 단돈 1,000원만 남아있고 건물주의 남편은 다른 대출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적처럼 믿었던 1억 원 이내의 공제증서가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이면지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파기 시작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하면서 두 번 다시 전세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세금을 다시 모으려면 4,833시간이 걸린다. 파일럿 훈련비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자는 일단 헝가리로 출국해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며 돈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서 낙찰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되는 사이 전세 대출금 2년 만기가 도래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호언장담했던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귀국한 후에야 깨닫는다. 3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부모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던 저자는 일단 카드론을 통해 전세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다. 그는 이런 선택을 두고 전세 제도의 빈틈을 잘 알지 못해 사기를 당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스스로 카드사의 족쇄를 차는 형벌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한다. 하지만 매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 12,000원으로 전세금 5,800만 원을 벌려면 총 4,833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저자가 처한 현실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매일 일할 경우 하루 8시간씩 604일, 86주, 20개월, 1년 7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 전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건물주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대신 갚아야 하느냐고. 대학생, 신혼부부, 입사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몇 천만 원은 그저 인생 공부한 셈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신라면 20개를 받았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는 무이자나 저금리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용도로만 발급된다. 한마디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또다시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매각물건 명세서, 배당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입금 내역서, 임차인확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사실증명원 등이다. 저자는 한 달이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을 오가며 가까스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한 달 전 안내했던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한 저자가 그날 받은 것은 친절한 공무원이 챙겨준 신라면 20개였다. 저자는 말한다.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직접 신청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글로 정리하면 몇 쪽에 불과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쪼개 이 많은 제도를 검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재신청하기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돈도 없는 서민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처음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았듯 나에게도 보통의 삶이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도록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접게 만드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사기꾼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원양상선 승선 훈련을 수료하고 승선 대기 중에 있다. 자신의 삶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의 계획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SNS 기록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인생 또한 더 잘 꾸려가겠다고 말하는 저자 최지수. 그가 고군분투했던 820일의 흔적이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조카들이 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전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어떤 전세든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비단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기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기를, 절대 죽지 말기를, 끝내 살아남아서 저마다의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극단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하루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끝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의 820일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내가 우물쭈물하자 사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월세로 살고 있어서 만약 문제가 터진다 해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행하는 1억 원짜리 공제증서도 건네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보장하겠다는데도 계약을 안 할 거냐고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기분이었다. 공제증서를 받아드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내 보증금은 1억을 넘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받은 공제증서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 만에 하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는데 그마저도 해당 부동산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세대가 최대 한도액인 1억 원을 나누는 식이었다. 물론 1억 원의 보상금마저도 다른 세대들이 이미 받아갔다면 나에게 돌아올 몫은 없었다.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해온 공제증서가 알고 보니 이면지에 불과했다. 입사도, 퇴사도, 기숙사를 선택한 것도, 전셋집을 얻은 것도 모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었다.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지만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내 멘탈은 망가졌다.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잘못인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도 부동산 사무실을 계속 운영 중인 N 사장에겐 아무 책임이 없나?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에서 일하며 나에게 리센스 1004호를 소개한 과장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야근을 떠넘기고 매일같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던 오책임은? 억울하고 분하다. 세상은 왜 사회초년생에게 고급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걸까? 하지만 신세 한탄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카드론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매달 300만 원씩 1년 동안 12번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만 330만 원이 넘었다. 330만 원이면 천안의 1년치 월세에 해당한다. 월세 30만 원을 아끼자고 전세를 선택했던 과거의 나를 한없이 원망했다. 알고 보니 경매가 중지된 곳은 인천 미추홀뿐이었다. 미추홀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전담팀까지 꾸려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했단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 있는데 정부의 시선은 인천까지만 닿나 보다. 아니다. 인천의 목소리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서운하다. 왜 천안은 경매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인천 미추홀구처럼 우리 건물에서도 누구 한 명이 죽어야 경매가 중지되는 것일까? 주거복지재단에 연락해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거복지재단은 허그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그 답변을 받고 잠시 후 허그에서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는 긴급 생계지원비가 아닌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을 위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는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라고 말하니 그럼 천안시청에서 자신들에게 요청하면 해당 확인서를 전달할지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알아볼수록 뭔지 모를 싸움이 느껴졌다. 천안시청에 전화를 걸어 허구와 주거복지재단에서 들은 대로 설명한 다음 전화를 끊고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과 허그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 제목은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지금 요청을 위한 요청이었다.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이 허그로 지금 요청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나는 허그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다. 마무리하며 1리터의 눈물을 쏟게 만든 천안 전셋집을 떠나 용인 본가로 이사한 후로는 더 이상 울 일이 생기지 않았다. 영양제 삼키듯 매일 한 번 이상 먹었던 라면을 멀리하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니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도 살아났다.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기분이었다. 추석 즈음 원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모님 집에 놀러온 어린 조카들에게 너희는 커서 절대 전세를 얻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중학생 때 교과서를 통해 조세희 작가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해하던 나와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도시 재개발 붐이 일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일 뿐이며 오히려 재개발은 부동산 로또라고도 하셨다. 1970년대에 존재했던 난장이와 같은 사람들이 2023년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때와 같은 악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임대차 3법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고 밀려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조카들이 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전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어떤 전세든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 대단할 것 없는 내 사연을 담은 이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 정도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또다시 전셋집을 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전세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전세 때문에 얼룩진 수많은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집회 참여, 건물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형사소송,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힘을 보탤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전세 제도에 대한 내 생각과 입장을 외칠 생각이다. 원양상선 위에서도 조종사 훈련을 하고 있을 때도 누구든지 나를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낼 것이다. 평범한 1991년생 청년의 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해준 세종서적과 이다희 편집팀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도 차단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준 방재천과 익산의 약은 괴물 덕에 극단적 생각을 뿌리칠 수 있었다. 부족한 글에 추천사를 써주신 장강명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